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아침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11,300달러를 넘으며 이제 어제와 엊그제 보였던 조정 후에 크게 다시금 상승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목요일의 아침엔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상승장에 걸맞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USDT 테더인데요. 이 테더의 경우 계속해서 추가 발행을 하며 테더의 발행이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늘 또 추가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억 USDT가 발행이 됐습니다.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된 것인데요. 네, 3억 개의 USDT가 발행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테더의 발행이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초강세장 당시에 셀 수 없이 많은 USDT의 발행이 있었기에 그때의 강세장도 USDT가 이끈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있는 만큼 상승장 지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계속되는 태도의 추가 발행이 암호화폐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미 연준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인해서 금의 시세는 9년 이래 최고치를 달성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었죠. 네, 그리고 신흥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도 양적 완화와 대비되는 비트코인 반감기, 즉 양적 경화가 같이 일어나며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금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한 금과 비트코인이 같은 헤드라인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럴렉스의 디지털 창업자는 금 시가총액의 일부가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시가총액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투자회사 패럴렉스 디지털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브리들러브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금 시장에서 산업적 수요를 넘어선 시가총액 부분은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시가총액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은 분할성, 내구성, 휴대성, 식별성, 그리고 희소성 등 모든 방면에서 기타 자산보다 우수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의견이 제 개인적인 생각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다 보면은 금을 비트코인이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가끔씩 언급이 나오게 되는데, 네, 수백 년 동안 화폐를 넘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금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패럴렉스의 CEO의 언급처럼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금에 투자했던 금액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넣는 선택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만큼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입지를 안정적으로 현재 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과연 지금과 같은 상승장, 금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현재 냉전 체제라고 봐도 될 만큼 급박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중국의 경우 DCEP를 공무원들 월급으로 실제적으로 지급할 만큼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4대 공상은행들의 내부 테스트 또한 끝이 났죠. 네, 미국 또한 이를 의식했는지 디지털 달러 재단을 중심으로 CBDC에 대한 개발을 가파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포함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CBDC를 개발 및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 일본에서도 CBDC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죠. 이와 같은 맥락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엔화가 중앙은행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중앙은행 전무이사는 디지털 엔화 중앙은행의 최대 관심사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 타케시 키무라 전무이사가 디지털 엔화는 일본 중앙은행의 최대 관심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이달 디지털 엔화 발행이 올해 입법 안건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일본 정부는 CBDC 검토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골태 방침, 즉 경제와 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 방침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요 근래 암호화폐를 접하셔서 정보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일본이 원래 CBDC에 긍정적이었던 것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2019년만 해도 이러한 기조가 있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2019년 11월 20일 나왔던 기사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언급을 했던 바로 CBDC 연구는 계속하겠는데 CBDC 발행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때 당시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말도 전 세계의 기조에 발맞춰서 연구를 지속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조금은 하는 척은 하겠다 이 말인데요. 네, 이 말이 나오고 불과 반년 만에 완전히 180도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IBM의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 23곳 중 73%가 5년 내에 CBDC 발행할 것으로 예측할 만큼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정말 화폐의 혁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일본의 소식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CBDC의 발행을 검토 중인 국가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 중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게 되면 29일 필리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와 정책을 연구할 위원회를 출범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위원회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벤자민 조크노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의 경우는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와 연구 및 조사 결과를 참고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그는 디지털 화폐의 보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에서 법정 통화 수요가 감소하진 않고 있다며 우리는 암호화폐를 자산 이상으로 여겨왔지만 배경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에 더 치중해왔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필리핀의 경우는 CBDC의 발행이 이제 갑작스러운 발표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발행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언급을 필리핀의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했었는데요. 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작년이죠. 2019년 7월 5일 필리핀 중앙은행의 총재는 CBDC를 3에서 5년 내에 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해온 국가 중 한 곳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전국의 세븐일레븐에서 비트코인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과연 필리핀에서 CBDC 어느 정도 시기에 발행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공인 비트코인 기준 가격 나오나 네,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게 되면 정부가 이르면 내년 3월 암호화폐 기준 가격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28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시행령에 암호화폐 기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과 공시 주체 등을 명시한다고 무게를 두면서 여러 방안을 숙고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암호화폐 양도 차익 과세 기준 가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인 것이죠. 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는 계산 방법만 정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하루에 몇 번 가격을 정할 건지 누구에게 공시 의무를 지울지 등 세부 사항들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제목만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을 정부에서 정한다고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어떻게 가격을 정하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사 헤드라인인데 보면 얼마 전 나온 과세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내용이죠. 네, 제가 원문에 들어가서도 읽고 해봤지만 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왜 이해가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 단순했는데요. 네,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 원문에서도 두루 뭉실하게만 적어 놓았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과세를 할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제도권으로의 한 발을 내딛는 만큼 이번의 과세가 암호화폐를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 행사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바로 리플 스웰 컨퍼런스일 텐데요. 어제는 지역별 리플 행사인 이제 리플 스웰 리저널이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번 연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스웰 리저널과 글로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지역별 행사인 스웰 리저널스 오늘 개최했다. 스웰 글로벌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네, 리플사가 29일 미국 현지 시간 주최하는 이제 스웰을 주제로 한 지역별 행사 리플 스웰 리저널스를 북미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스웰 리저널은 전 5회에 걸쳐 온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네, 북미, 중동,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유럽으로 계속된다고 하네요. 이 일정은 이제 메인 요리를 위한 에피타이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올해부터 개최되는 스웰 리저널스란 이런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웰 리저널스는 이제 작년도 특정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던 리플 리저널을 이제 금년부터 스웰 시리즈의 일환으로 호칭을 통일한 것이라고 하는데, 리저널의 이벤트에서는 주로 그 지역에 초점을 맞춘 토픽이나 규제 등의 세션, 그리고 그 지역의 고객에 의한 모범 사례의 공유, 리플렛 제품 업데이트 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네, 한편 글로벌 이벤트에서는 보다 글로벌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거시적인 업계의 토픽이나 지역을 넘어 연결 파트너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부터 실시되는 스웰 리저널을 통해 과연 리플사가 하려는 바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 리저널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취합해 메인 디쉬인 이제 스웰 컨퍼런스가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리플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XRP의 가격 어제와 오늘만큼 상승세가 이어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71포인트로 전날 대비 5포인트 내린 7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살짝 위축이 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7월달도 내일이면 마지막이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8월의 시작은 한번 욕심 부려서 한 80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그리고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죠. 비트코인 더미넌스와 구글 검증량 각각 10%씩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6% 상승했습니다. 132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0.33% 상승하며 37만 8천원대. 네, 3위의 리플 XRP가 5.5%. 네, 어제와 계속해서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0원인데요. 300원 고지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9위에 크립토닷컴 코인이죠. CR 코인이 2.25% 상승하며 19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0원대를 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한 두 달 전만 해도 30원대에서 놀고 있던 코인이 지금 많이 상승해서 200원대에 이제 거의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61.8%로 어제보다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